자, 지금 이번 일단 9월 모의고사 쳤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9월 모의고사 치느라고. 내가 이제 이거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아마도 지난 6평보다는 쉬울 거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컷이 지금 너무 낮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야. 이제 현재 EBS 기준 등급 컷, EBSI 현재 등급 컷입니다. 현재 등급 컷이 어떻게 되냐면 EBSI 지금 현재 등급 컷 화작이 지금 92, 85, 78, 68 더 써야 돼? 하나만 더? 56 등등이고 엄매가 지금 컷이 어떻게 되냐면 87, 81, 74, 65, 52예요. 그러니까 차후에 수요일날 나 오후에 와서 여기서 풀고 이제 우리 수요일반이랑 맨 첫 번째 수업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첫 번째 수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때는 등급컷을 몰랐으니까 대충 예상되는 등급컷이 작년 9월만큼은 쉽진 않아. 작년 9월은 100이었어. 1컷이 100이었다고 화작은. 엄매가 97인가 뭐 6인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보다는 9월만큼은 아닌데 작년 9월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럼 또 그렇게까지 어렵냐? 그 정도 시험은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는 이 시험이 예년 같으면 여기서 이제 예년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몇 년 전. 같으면 이 정도 난이도면 무조건 94, 5는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이 등급컷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바보 같은가. 물론 지금 올해 고3은 이해는 가요. 정상적인 지금 고등학생들이 아니잖아. 처음에 학교 입학한다고 실컷 교복 샀는데 동복은 입어보지 못하고 하복부터 입었죠. 그죠? 그렇지 않나? 너네가 딱 그 세대 아닌가? 3월달에 입학해야 되는데 5월달에 입학한? 입학하자마자 막 중간고사 보고 배운 것도 없는데? 맞죠? 지금 그 세대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3년간 시달렸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점수가 높은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 이 점수가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가 아니 지문이 일단 까다로운 게 별로 없어. 지금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지문이 내가 호불호가 조금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지문과 싫어하는 지문은 호불호가 조금 있고요. 시간이야 부족해가지고 못 푼 지문은 있을지언정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까다로워서 미칠 것 같은 지문은 없거든요. 이해돼? 물론 지금 여기는 이 문제 한 문제당 선지 안에 약간의 어떤 함정의 장치?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을 낚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 거 맞아. 왜냐면 그래야 변별력은 생기니까. 근데 그 낚기 위한 장치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7주 동안 연습했던 이관 모의고사에 비하면 진짜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함정들이에요. 조금만 침착하게 풀면 어쨌든 언제든 담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다음 수능은 이거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이거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난이도 조절을 평가원이 하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어요.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을 졸라 못해요. 자기네들은 망치로 휘두른다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해머로 두들겨 맞아요. 작년 수능이 그랬어요. 작년 수능의 난이도는 작년 6월과 작년 9월 중간에 맞춘다 그랬어. 그런데 결국에 수능이 가장 등급컷이 낮아요. 왜? 장돌이가 아니라 오하마로 때렸거든. 이해가 됐어? 그래서 자꾸 때려가지고 피만 흘리게 해야 되는데 뇌진탕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은 수능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거보다는 시험이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변별력이라는 게 생겨야 어쨌든 정시에서 판가름을 내기 때문에 시험이 이보다 쉬울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됐죠? 게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지금 옆에서 학교 가면 아침 1교시부터 처자는 네 짝꿍 말고요.
학교도 오지 않는 네 앞에나 뒤에 앉아있는 애들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경쟁자는 과자 믿고 수능 시험장에 나올 애들이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과자 믿고 수능 시험장에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야. 어디를? 대학을요. 과잠을 입었다는 건 그 학교가 부끄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해돼? 지금 이 성적을 보고 마지막 가서 내가 수능을 봐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대요. 반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정도의 경쟁자라면 내가 등급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렇거든. 이 시험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76일 남았는데 수능까지 76일 남았어요. 이제 수능까지 총 11주 남았어요. 11주. 11주 오늘이면 수능 끝나고 다음 날이잖아.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날씨도 이제 많이 이제 선선해지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70일 만에 무슨 기적을 어쩌고 이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거보다는 점수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이렇게 등급까지 등급 지금 점수가 이렇게 화작하는 친구들 이거 보고 또 갑자기 하기야 오늘까지 원서 없으니까 끝났죠. 이제 바꿀 수가 없죠. 되돌릴 수가 없잖아. 그지? 갑자기 내가 내일부터 엄매한다고 해서 엄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점수가 저렇다는 건 이번에 엄매가 쉽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엄매의 문제인 거예요. 저 등급 컷은 온전히. 이번 엄매 지금 풀어가지고 2문제 이상 틀린 친구들은 정말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엄매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2문제 이상 틀릴 엄매도 아니에요. 화작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 화작은 다 맞았어야 돼요. 화작하는 친구들은. 나는 이번 시험 보면서 이번 시험의 성격 규정을 가장 잘해주는 문제가 몇 번이라고 생각했냐면 화작 42번 문제야. 야, 엄매하는 친구들 한번 같이 한번 볼까? 엄매하는 친구들 거기 시험지 있을 테니까 화작 42번 한번 펴봐. 이게 나는 이번 시험에 가장 극명한 성격을 보여주는 시험이 아닌가. 자, 봐봐. 그 42번 문제의 정답이 2번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지금 고쳐쓰기 위한 방안은 어디 나오냐면, 엄매한 친구들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번 수능의 트렌드가 될 수 있어. 여기에 A, B, C, D, E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 E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고쳐보자. 뭐 이런 얘기 나와.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 네모 박스 돼 있는 A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학생 1을 2번 더 내려가면, 자, 밑에서 두 번째 학생 1이 되겠네. 밑에서 두 번째 학생 1. 그리고 펜 상품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려면 비교 기준에 되는 해의 펜 상품 시장의 규모를 밝혀야 할 것 같다. 비교 기준이 되는 해의 펜 상품 시장의 규모를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정답 2번이야. 가장 적절한 거. 그럼 틀린 친구들아, 넌 이걸 뭐라고 봤니? 예, 해외요. 해의가 아니라 해외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돼? 엄매한 친구들 지금 내 말이 이해되니? 화작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눈이 어떻게 됐나 봐. 그래서 해의 펜상품 시장을 해외 펜상품 시장으로 본 거야. 그래서 2번을 지웠대. 왜? 해외니까. 2번은 국내고. 정답을 지웠으니까 답이 나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4번, 5번쯤 가서 타입한 거야. 야, 화작 42번 틀린 친구들 내 말 틀려? 맞지? 내 말 맞다고. 그래서 얘가 정답률이 50%야. EBS 기준으로. 전국의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의 절반이 틀렸어. 뭐? 해의를 해외로 읽어서. 눈이 어떻게 됐나 봐. 해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해외로 보이나 봐. 전국의 절반의 학생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이번 시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하고 문제를 몇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오늘 풀 문제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내 말 이해되니? 다 그런 문제들이라고. 선지를 읽을 때 제대로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 내가 이 과목에서 7주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죠. 제발 성급하게 문제 풀지 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문제 풀어야 돼. 너무 급하게 읽으면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최대한 맞춘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읽어. 라는 이야기를 매 수업, 매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풀기 바로 직전에 항상 그 얘기를 했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보러 우리 어디 갈 거냐 하면 6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세요. 그 EBS에 가면 그 뭐야 모의고사 뭐라 해야지 그 모의고사 풀 서비스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이제 고3 핫토크라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애들이 여기다 글을 써요. 지금 금방 올라온 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제목이 그거야. 그래놓고 밑에 뭐라 적혔냐면 담요를 버리시고 아이패드 굿노트와 모트모트 플래너와 플래너용 스티커를 버리시고 공부 좀 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읽었던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글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장 감명 깊었던 글 한번 읽어줄게. 저 앞에 있는데 얘가 나는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시험 조지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나 진짜 대학 어디 가냐 나 갈 수는 있을까 남은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알려달라 뭐 이런 것들을 막 써놔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은 글 중에 여기는 이 글 중에 어디 갔냐 뭐 공부 방법 이게 맞나요? 과연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도대체 공부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것들을 막 써놨어요. 이거 어디 갔지 그 친구? 한참 앞으로 갔네 이제. 댓글이 가장 많았던 친구였는데 잠깐만 있어봐. 내 이 친구 글을 한번 읽어주고 가야 되겠어. 이 친구 글은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길 만한 글입니다. 자, 이 친구 지금 댓글이 가장 많이 나와요. 조회수도 1600건이 넘어요. 자, 제목이 뭐냐면 잘 읽어봐. 네, 들어봐 한번. 여기 이제 이 글들을 한참 읽다가 얘가 쓴 거야. 공부 안 해놓고 어떻게 이러는 건 뭐임? 지금 무슨 말인지 돼? 야, 공부 안 해놓고 어떻게 이러는 건 뭐냐 이거야. 자, 그러면서 글 내용이 이거예요. 공부 안 해놓고 성적 잘 나오길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지. 그걸 알면 이제부터라도 하셈.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름. 그래도 안 하고 못 받는 것보다야 공부 매진해서 잘 받을 확률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공부법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임. 명언이야. 와가지고 공부법을 찾는 게 아니라 빨리 해야지 뭘 공부법을 찾고 있어.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음. 공부한다고 착각하는 것뿐. 파이팅하고 스위팅 하자. 그럼 스위팅은 뭐니? 수능. 아씨. 구평이랑 수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이게 이 사람 글이에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친구가 한 거야.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야 76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를 지금 와서 물어보면 어떡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성적이 왜 안 나왔냐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뻔하잖아. 전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잘 생각해보지 열심히 했는지. 이해돼? 그런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될지 막막해요. 네 책꽂이 보세요. 네 책꽂이에 해야 될 것들이 세고 셌어요. 아무거나 잡아도 다 새 책이에요. 나중에 당근마켓에서 무료나눔 할 생각하지 말고 그거 푸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권씩 끝낸다고 생각하면 학습량 충분합니다. 알겠죠? 다 못 풀걸요? 지금 있는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일이 많이 있잖아. 뭐 1학기 때 친구 좋다 그래서 이거 사고 인간교재라고 해서 또 이거 사고 저거 교재를 해서 이거 사고 뭐 추천받았다고 사고 인터넷에서 잘 팔린다 사고 뭐 한다고 사고 그래서 막 긁어 모아놨잖아. 거의 뭐 무슨 드래곤볼 마냥. 이제 용신 나오겠어. 다 모았으니까. 이제 소원 들어줄 거야 분명히. 이해돼? 풀어야지. 풀어야 소원을 들어주지. 모으기만 하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이 정답이에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건 다 핑계야. 시간이 없어? 핑계예요. 시간 많아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24시간 중에 내가 12시간을 자도 봐. 24시간 중에 내가 12시간을 자. 뭐 신생아야 그냥. 막 눈 떴다 하면 자 그냥. 12시간 자. 하루에 절반은 자요. 어? 밥은 보통 아침 잘 안 먹잖아. 그럼 점심 저녁 그래 1시간씩 먹는다고 쳐. 1시간씩. 밥알 새가면서 그냥. 어? 밥을 1시간씩은 먹지 않아 아무리 사람이. 1시간씩 먹는다고 치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똥도 싸야지 그지? 똥 1시간 싸요. 졸라 개변비야 씨. 화장실 갔다 오면 1시간이에요. 그럼 또 뭐 있냐? 뭐 씻고 준비 1시간 그래. 나는 뭐 누구한테 좀 잘 보여야 돼서 씻고 1시간 준비해야 돼. 그럼 토탈 합치면 얼마니? 14시간. 일단 16시간이네. 그럼 남은 시간 얼마야? 8시간. 잘 봐. 자는 걸 12시간 할 리가 없어. 아니 밥을 무슨 1시간씩 쳐먹어. 똥을 무슨 1시간씩 싸니. 근데 이걸 이렇게 잡아도 8시간 나와야 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돼? 네 삶을 잘 돌이켜봐. 하루에 내가 8시간을 공부하고 있는지. 이렇게 잡아도 8시간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 없는 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공부한 8시간 이외에 또 얼마가 빠지는 거야. 그 빠지는 시간은 친구랑 이야기하는 시간, 친구랑 카톡하는 시간,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 뭐 하고 저거 하고 뭐 먹으러 가고, 무슨 놈이 맨날 떡볶이는 매일같이 처먹는지, 노래방도 가서 노래도 좀 불러야 되고, PC방도 좀 들러야 되고, 독서실 가서 책 펴놓고, 내려가서 친구랑 수다 떨다가 1시간, 1시간 반. 이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76일 남았어. 이건 끝이야. 76일만 버티면 끝난다고요. 아니 올해가 경험이 되게 할 수는 없잖아. 올해가 경험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년부터 열심히 할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나는 고등학교 고3 때 그랬어. 못 해먹겠어. 이것도 1년 더 하라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대학 가고 싶었어. 죽을 동안 살동했다니까? 8시간 공부를 못 해? 뭐 선생님 저희는 우리 학교 가면 학교에서 막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아 그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슨 말인지 돼? 그렇다고 치더라도 8시간 내내 수업하시지 않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쉬지도 않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혹시 쓸모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있는지, 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시간들 다 합치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남은 77일 동안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이 2달 조금 넘는 이 시간은 그냥 너한테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놀 생각하세요. 수능 끝나고 놀면 되지. 대학 입학해서 놀면 되잖아. 이해돼? 자, 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좀 정리하면서 할게. 오늘은 지금 이 모의고사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정리라고 생각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정리라고 생각하고.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몇 가지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문학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 거기다 한번 써보자. 문학을 감상할 때는 2가지를 신경 쓰는 게 맞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작품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상황을 이해한다는 건 얘 주인공이 어디서 무엇 하느냐인데, 이때 2가지를 잘 보시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기를 무조건 잘 봐라. 보기를 무조건 잘 확인해야 된다. 보기에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 그 다음 2번째, 여기 있는 이 작품의 전반부 시작하자마자 일단 얘가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보기를 먼저 읽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보기를 먼저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난 다음에도 좀 미흡한 것들은 작품을 읽자마자 전반부에서 얘가 어디서 무엇 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 2가지를 찾는 거라 그랬어. 자, 다음 2번째, 2번.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다 표시하냐면 인물의 감정, 인물의 생각, 인물의 심리, 인물의 정서, 요런 데다가 열심히 밑줄을 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밑줄을 치면서 읽어야 된다.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소설 부분에 밑줄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 읽은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 정수정전은 연계이기 때문에 내가 연계를 공부했다면 가볍게 읽어서 표시하지 않고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소한 뒤쪽에 낯선 작품들 있잖아. 왜? 겨드랑이에 파마늘 나고 막. 어?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어? 야, 그것도 이번에 댓글 중에 재미난 거 하나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잘 들어봐. 약간 욕설이 나옵니다만 참고 들으세요. 그리고 씨발 갑자기 겨드랑이에서 파마늘이 났다길래 난 파마늘에 내가 모르는 숭고한 뜻이 있나 보다 했는데 레알 파마늘이었음. 어느 날 교회에서 풀이 자랐다. 당황장렬.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 이거 재밌더라. 겨드랑이에 난 파마늘인 주제에 외출 통제 시대의 억압과 자유의지와 양심 어쩌고를 상징하는 멋진 놈임. 그러더니 그 밑에 국어 비문학 개미친 놈임. 그리고 문학에 무슨 겨드랑이에 쪽파가 자라났다. 그것도 시간 많이 먹음. 쪽파가 자란데 산책을 왜 가나 싶다가 나중에 쪽파가 아니라 무슨 지렁이라고 했나? 상상돼서 미치는 줄. 그러더니 그 밑에 아니 뭔 내용이냐 하면 자유에 대한 걸 비유한 소설인데 겨드랑이에서 파마늘이 자람. 근데 밤 12시, 4시에만 그러고 밖에 나가면 안 그래. 그래서 의사쌤이 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함. 씨발. 근데 나중에 밖에 나가서도 겨드랑이에 뭐가 자람. 빗자루 같은 느낌이 어때? 당황하죠. 이게 구모국어였다. 댓글이야. 그래. 하여튼 그래서 그 소설을 나도 처음 보는 소설이었거든? 이게 그 소설 쓴 사람이 최인훈이에요. 최인훈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뭐? 예, 광장이요. 있잖아, 중립국 외치는 거. 그 광장 쓴 분인데 그 소설은 나도 처음 봤어. 그 처음에 나도 그랬다니까? 파마늘? 내가 알고 있는 그 왜 마늘이 자라면, 마늘은 뿌리예요. 자라면 그 위에 파 같은 게 올라와. 파 같은 게 올라온다니까? 그거야. 그 처음에, 야, 이게 파마늘? 내가 알고 있는 그 파마늘? 여기서? 뭔지 알겠죠? 그리고 그게, 뭐, 여기서 이렇게 자란다고, 이게. 이러다가 갑자기 뭐가 이게 날개가 된다는 거야. 아니, 웃기잖아. 한참 생각이 나, 한참.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있으면, 거기에 요렇게 밑줄을 치면서, 거기다 밑줄을 치면서, 각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야 됩니다.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는 주인공 얘는 뭘 원하고 얘는 주인공은 뭘 원하고 이 주인공은 뭘 원한다. 이걸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고전소설은 고전 산문이야. 고전소설을 감상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 주의할 점. 이것도 몇 번이나 설명했어. 다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 이 고전소설 읽을 때는 첫 번째, 일단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칭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호칭을 주의하라고요. 특히 인물의 관직명. 여기서 인물이 어떠한 관직명으로 불리면 그 관직명을 반드시 잘 체크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가볼게. 얘들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지금 중략 부분 줄거리 끝나고 나자마자 여기는 이 정수정과 장현이 어떤 관직을 받냐면,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마지막 줄에 갑니다. 호황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자, 정수정의 동그라미 치고 대원수에 괄호 치세요. 장현의 동그라미 중군장에다 괄호 치세요. 그러면 여기서 대원수는 누구라고? 정수정이라고. 무슨 말인지 돼? 여기는 이 정수정은 여자야, 여자. 남장을 한이라는 말이 붙어 여자야. 여자인데 얘가 대원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럼 다음 페이지 가자마자 대원수 호황에게 승리할 때 대원수의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그 대원수가 누구라고? 예, 밑에다 정수정이라고 쓰세요.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정수정. 기러기 토마토 인도인 별똥별 정수정. 알겠죠? 썼어? 됐어? 정수 썼어?
그래야 정수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호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화가 길어지면, 대화의 길이가 길어지면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마지막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대화의 길이가 길어지면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어디 나온다? 마지막에 나온다. 이해가 됐어?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마지막에 나와. 자, 그 다음 세 번째. 고전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물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인물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그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가족관계고요. 하나가 가족관계고 하나가 선악관계야. 무슨 말이냐면 일단 누가 아빠고 누가 동생이고 누가 누나고 언니고 형이고 오빠고 이거 판단해야 되고 누가 착한 놈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를 갈라야 돼. 이해가 됐어? 자, 요거 잘 신경 쓰면서 지금부터 요 앞부분만 살짝 한번 읽어볼게. 앞부분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때 예부상서 진양을. 자, 진양의 동그라미 한번 쳐봐. 자, 사람 이름 나왔어? 자,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합니다. 꼭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인물관계 파악할 때 반드시 그 인물의 이름 있죠. 그 이름에다가는 반드시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나중에 찾지 않고 헤매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자, 여기 진량 앞에 예부상서란 말이 밑줄 한번 꺼봐. 그럼 얘들아, 이 소설은 결국 그런 호칭으로 불리진 않지만 뒤쪽에 혹여나 진상서라고 등장하면 그거 누가 돼야 돼? 진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관직 이름은 표시해두고 가는 거라고. 이해됐어? 관직 이름은 표시해두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갈게. 황제의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 방자한지라. 정상서의 동그라미. 자,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상서라는 호칭을 갖고 있지요. 정상서는 이름이 정상서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름이 아닌 걸 아냐면 정과 상서가 띄어져 있어.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 이 뒤쪽은 무조건 호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서라는 관직을 가진 성이 뭐라고? 정씨요. 그럼 우리는 이 소설 들어보기 전에 앞에 여기는 이 문제나 보기를 통해서 보고 왔을 테니까 정씨성을 가지는 건 누구? 정수정이지. 그럼 이 정상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수정하고 뭐 한다고? 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 정상서는 정수정의 아버지야. 여기다 아버지라고 써봐. 아버지야. 나중에 읽다 보면 나옵니다. 정상서가 아버지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성이 같으면 가족관계는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으면 돼요. 가족관계는 그냥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으면 된다고. 그러면 성이 같으면 최소한 뭐한다? 직계야. 최소한 뭐라고? 직계라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무슨 말인지 돼? 직계라고. 분명히 직계일 거야. 아니면 동일인물이거나. 이해가 됐니? 아니면 동일인물이거나. 그러면 정상서가 만일 여자라면 정상서는 정수정이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바로 읽자마자 나올 때 정상서한테는 부인이 있어요. 그럼 부인이가 최소한 정상서의 성별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겠네. 그러면 직계라 그랬으니까 정수정의 뭐가 돼? 아버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헷갈리면 안 돼. 자, 계속 갈게. 그래서 정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황제의 종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밑줄 가볼게.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상서를 헤아려 하더라. 거다 밑줄. 그러면 진량이 뭐 했다고? 정상서를 헤아려 한다고. 그러면 관계 알았다. 나봐. 주인공의 정수정의 아버지야. 그리고 여기 봤더니 진량이 약간 나쁜 놈 같지.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이 머릿속에 뭘 했냐면 선악관계를 이게 정상서와 결국 정상서와 여기는 이 진량이 서로 이렇게 대비구조가 되는구나를 머릿속에 떠올렸어야 돼. 근데 이 중에 잘 봐라. 그냥 대립구조가 아니라 잘 봐. 그냥 대립구조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선악을 하라 그랬으니까 고전은 무조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나뉘어야 된다고.
그러면 나누고 나면 얘가 착하다면 얘는 나쁜 애가 되겠네. 이 새끼 간신. 이해됐죠? 지금 여기는 네 줄 읽자마자 이 관계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 상태로 읽어야 된다고. 물론 여기 있는 이 정수장전을 여러분이 연계지문에서 봤다면 이럴 할 거 없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가겠지. 그래서 연계하는 거야. 이 피곤함 없애려고. 근데 만일 내가 몰라. 그럼 읽고 판단해야지. 이해가 됐어? 읽고 판단하는 거, 인물관계를. 순식간에 어떻게 한다고? 여기 있는 이 3번을 계속 읽어가면서 지금 가는 겁니다. 3번 읽어가면서. 그럼 상황도 알았어. 작품 전반부에 상황 나오는 상황은 무슨 상황? 요렇게 대립적인 상황. 이해가 됐죠? 그리고 그 뒤에 차시에서 끊어.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지라 마침 정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하지 못하였더니 황제의 만조백관 들어붙기를 정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냐 하시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질량이 나아가왈 정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하옵니다.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루었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자 밑줄 한번 꺼볼게.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나이다. 거다 밑줄. 내가 있잖아. 대화는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다고? 마지막에. 지금 얘 뭐하고 있어? 얘 뭐하고 있니? 얘 이간질 모함하고 있네요. 그죠? 거다 모함이라고 써보세요. 모함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결국 황제가 대경하여 처벌을 하시거늘 중관이 아래기를. 자,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동그라미 쳐봐. 사람이 나와서 다시 표시. 정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소오리까 그랬어. 그랬더니 황제 듣지 않고 밑줄 꺼볼게. 절강의 귀양을 정하시니 거다 밑줄. 그러면 결국 여기는 정상서 뭐 하게 됐다고? 귀양 가게 됐다고. 이렇게 상황에 표시해 두는 거예요. 아, 가게 됐구나. 그래서 중간이 명을 받다 들고 정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했어. 그러니까 상서가 크게 울면서 내가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리요.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러면서 부인은 애원 통도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사관이 재촉했대.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19번에 정답은 2번인 거예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 게 아니라 비보는 이미 전달받았어. 어디 가는 거? 유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은 지금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재촉하는 거예요. 아니 상황을 잘 보라고. 이미 유배 갈 거라고 전해줬잖아. 그리고 한다는 말이 빨리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비보가 전해질 것을 뭐 한다? 짐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은 상태라고. 근데 뭘 짐작해, 짐작하기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야. 됐니? 자, 그러면 18번에. 18번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18번 문제에다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시간이 걸려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부 내용 확인하는 문제인데. 잘 봐. 18번 문제처럼 이렇게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맞죠? 맞지 않나? 고전수설 1번 문제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지 않니? 하나하나 다 찾아가야 되니까. 자, 이제 이 문제의 기준인 거예요. 잘 봐. 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인물 이름이 기준인 거예요. 그럼 4번의 한복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4번의 한복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한복은 어디 나와? 중약 부분 앞에서는 한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한복은 어디 나오니? 중약 뒤 위에서부터 5번째 줄에 한복이 처음 등장해요. 거기 한복에 동그라미 쳐봐. 위에서부터 5번째 줄에. 거기에 표시 안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라니까. 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끝에 한복 등이 나는 듯이 가 할 때 한복이 나오잖아. 자, 그럼 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18번을 봤어. 4번에 한복을 봤다? 그럼 한복을 빨리 동그라미 친 한복을 찾아. 동그라미 친 한복을 찾는다고. 인물 이름엔 동그라미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눈 따라서 읽지 말라고요, 제발. 공부는 손을 쓰는 거야. 왜 머리로 풀라 그래? 이해가 돼? 머리로 푸는 거 아니라고 손으로 푸는 거지. 자, 한복에 동그라미 쳐져 있다고 하면 한복 찾아가. 자, 간 다음에 그 한복 기준으로 쭉 읽어. 한복 기준으로 읽는 거야. 한복 등이 나는 듯이 가 내실로 들어갈새 질량이 대경하여 연고를 물건을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야, 누구를 뱄다고? 시종을 뱄어. 군사를 호령하여 질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대원수 이에 질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꿀리고 녹이 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질량이 다만 살려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배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질량의 머리를 들이거늘. 그럼 나봐. 여기서 질량을 죽인 건 누구야? 대원수가 누굴 시켜서? 무사를 시켜서요. 한복은 이를 처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예, 4번이에요. 아니, 한복만 찾아 올라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 네 머릿속에 남은 기억의 잔상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지문으로 돌아갔다 와야지. 이해됐어? 정확하게 푼다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5번 선지를 안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어?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 4번을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4번을 걸어서 5번을 읽지 않도록 만드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인 거야. 그냥 올라갈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고요. 절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기는 18번의 정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 이름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인물 이름을 기준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일에 인물 이름 가지고 구분이 잘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상서 나오는데 정상서는 중략 부분 앞인데 중략 부분 앞에 내내 정상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내 정상서가 나오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구분된 장면을 구분된 것을 기준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 정상서는 어디 나왔냐면 첫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문단에는 정상서가 지금 유배를 가는지 안 나는지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유배 가는 건 중간 장면에 나오지, 그지? 그런데 자, 네 번째 줄에, 자, 앞에 그 16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정상서를 헤아려 하더라 다음에 차시가 있어요. 차시 보여? 네 번째 이제 차시 보이니? 야, 차시에서 끊어. 습관이야. 차시에서 끊어. 여기서 차시의 기능은 뭐? 예, 장면 전환입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차시란 말을 기준으로 장면을 구분해 놨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정상서 아니면 두 번째 장면의 정상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나봐. 물론 얘만 알면 상황이 뭔지, 지금 정상서가 유배를 가는 상황이라는 거 상황만 잘 알았으면 여기는 이거 풀 수 있죠. 이해됐어?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귀향을 가게 된 거니까. 이해가 됐니? 가게 되는 건데, 만일에 지금 이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구분된 장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내 말이 이해됐어? 다시 말하면 장면을 구분한다는 건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끊어가지고 판단한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21번 갑니다. 자, 거기 20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 A하고 B는 그냥 읽어보시면 압니다. A에 나온 장계는 뭐? 정상서가 뭐 한 거? 죽었다는 장계고, B에 나오는 첩서는 무슨 첩서? 승전을 알리는 첩서예요. 그러니까 승전을 알리는 첩서니까 20번의 정답은 3번이야. 21번. 자, 이렇게 보기가 달려있는 문제를 뭐라 그래? 자,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거?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이라고.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이때 외적 준거는 지금처럼 보기 달려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 다시 물어볼게. 이렇게 보기 달려있는 문제는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랄랄랄랄라 가다가 쉼표 빡 랄랄랄랄라 이렇게. 내가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죠? 예. 무조건 쉼표를 기준으로 끊고 생각하라고. 쉼표 기준으로 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 된다고? 예, 지문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 된다고? 보기에 대한 내용이 된다. 얘를 한 번에 다 읽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끊어주고 가라고. 무조건 끊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고 오라고. 그러면 여기 21번에 4번.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은 여기서 잘 봐라. 장현이 누군데? 본인 남편이야. 남편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은 결국 자기는 장현의 뭐라? 부인이라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 관계상. 그렇게 놓고 선지를 다시 보면 국가적 용어로 돌아가고 싶은 거 맞다 아니다? 아니네. 정답 몇 번이야? 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 자, 그럼 22번부터 27번 갈게요. 22번부터 27번. 자, 지금 여기는 연계는, 지금 여기는 나아가 연계인 건 알겠죠? 내가 지난주에 반드시 시험 직전에 7회차를 풀어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수업 영상도 보라고. 내가 아마 그 7회차 수업 영상에서 그 얘기 할 겁니다. 신경님의 길에 별표 쳐. 이거 나올 수 있어. 지금부터 정리해 줄게. 내 보라 그랬잖아요. 7회차 시험지 주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이거 해설 강의 할 거니까 집에 가서 꼭 시험 전에 풀고 꼭 영상 봐. 그랬잖아. 그렇지 않나? 사실 저 뒤에 나오는 어부단가도 그렇지 않았어? 어부단가 나오는데 이게 오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용, 이거 분명히 이거 내용 물어보는 게 조금 달라질 거다. 사연까지는 무조건 자연친화 물어볼 거니까 자연친화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가라. 그지? 기억나지? 그지?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다고. 자, 다시 갈게. 여기는 지금 가와 나와 다 중에서 여기는 이 친구는 EBS 수능 특강을 연계한 거예요. 수특을 연계한 거야. 이 신경님의 길은 알다시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여러분이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위에 거는 지금 백석이 아니지. 누구야? 박두진이고 아래 건 누구냐 하면 백석이에요.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의 비연계의 핵심은 작가 연계입니다. 박두진은 수능특강에 도봉이 실려 있어요. 이해돼? 어디 저 산에, 도봉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고 메아리 쳐봐야 돌아오는 소리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 밤을 그대의 밤을 지키며 앉아있는다 하는 내용의 시를 쓴 사람. 백석도 수능특강에 나와요. 함주시초인가? 거기 왜 집 구하러 저기 산 꼴짜기 갔다가 집 못 구해가지고 있는데 그 안쪽 갔더니 집 하나 있는데 그 집 양봉업하고 이제 벌들 돌아오면 이 집 떠날 거니까 나 빨리 이 집 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시를 쓴 거. 이를테면 고전시가도 가보시면 가에 있는 이연보의 어부단가는 연계인데 나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박인노. 아깝죠. 이 바람에 누왕사왕 사제곡은 나오기가 힘들어졌어요. 지금 내 말이 돼? 박인노가 이렇게 등장하는 바람에 누왕사와 사제곡은 나오기가 힘들어져 버렸어. 이해가 됐니? 사실은 이번 수능의 영순위는 누왕사였는데 누왕사가 나오기가 힘들어졌어요. 박인노의 다른 작품이 나오는. 왜냐하면 6월, 9월에 나오고 수능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작가는 오직 이 세상에 한 명만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 예, 정철이요. 이 사람 말고는 그렇게 나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철은 작년 수능에 나와도 올해 수능에 또 나와요. 6월에 나와도 수능에 또 나오고 9월에 나와도 수능에 또 나와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능과 모의평가에 16번 나왔어요. 이해돼? 그건데 박인노는 그렇지 못하다. 아직까지 교과서에서는 그 급 대우 못 받는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박인노 나오기 힘들어요. 한편 생각해보면 큰 집 하나 덜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누앙사하고 사제곡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 박인노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가가 연계되어 있는 낯선 작품이 나올 수도 있구나. 작가가 연계되어 있는 낯선 작품이 나올 수 있구나.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교재 중에 간쓸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간쓸개 교재의 일부는 이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산의 지문을 그대로 연계한 거고 일부는 작가를 연계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작품 연계가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버릴 게 아니라 무조건 풀어보긴 해야 된다고.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또 그러다 우연치가 얻어 걸릴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작가가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연계라고 막 멀 게 아니라 수능 특강이나 수능 한세를 작가의 다른 작품 나와도 그 다른 작품부터 풀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니? 풀 수 있어야 된다. 요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여기는 나시는 연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계를 공부했다면 여기는 이 문제 중에서 26번을 고민하지 않았을 거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여기는 이 나의 신경님의 길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마 26번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나시는 지금 이제 이미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거 분석하지 않을 거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시는 이런 거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시는 사람이 길을 인식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자, 나봐. 일단 조합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얘가 1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다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연계인 나를 읽고 여기 있는 문제 일부를 풀어야 돼. 자, 나 하는 거 잘 봐. 여기는 신경님의 길이 1번이야. 나 지금 이거 1번으로 놓을 거야. 얘를 1번으로 놓고 이 시는 사실 읽을 것도 없잖아. 연계를 공부했다면 그대로 몇 번으로 갈 거냐면 26번으로 갈 겁니다. 자, 풀어볼게요. A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아. 그러므로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1번 지우고 왜냐하면 B에서는 여기서 저를 버리게 만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큰 물의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들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이 경험을 C에서 그러니까 저를 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대.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친대.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세상 사는 슬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2번도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C에 사람들은 그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는 이 구절은 결국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해서 뭘 못 깨달았냐면 뒤에서 결국 길은 스스로를 깊이 거다 밑줄 한번 가볼게.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거다 밑줄. 이게 이 시의 주제예요. 우리 1학기 때 수능 특강 할 때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주제라고. 결국 이 시의 핵심은 내면 성찰이 핵심인 거야. 내면 성찰이. 그래서 D가 그 깨닫지 못한 마음을 D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번 맞아요. 그럼 4번에 그래서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하대.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한테만 길은 고분고분하대요. 근데 고분고분하다가 길이 자기 뜻을 굽힌 거야?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 뜻을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만 너그럽다고. 자기 뜻을 굽힌 게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복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 4번. 잘 생각해봐.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만 고분고분하대. 그게 어떻게 내 뜻을 굽힌 거야. 내 뜻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자기 뜻을 한 게 아니니까, 굽힌 게 아니니까 2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F에 그것을 알고 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이거는 A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게 맞죠.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몇 번 풀어야 돼? 얘들아, 그리고 몇 번 풀어야 되니? 나를 풀었으니까 어디 가야 돼 이제? 23번 가야지. 자, 23번에 3번 갑니다. 벼락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 한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고. 맞죠? 그죠? 그럼 3번 맞아. 지워. 4번. 세상 사는 이치에서. 얘들아, 세상 사는 이치에서 끊어. 아까 약속했잖아. 자, 이렇게 끊고 어디까지 갔다 오라고? 지문 가. 빨리 지문 가. 세상과 사는 이치 봐. 거기에 뭐라 돼?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거래. 어떻게? 내가 얘기했잖아. 앞뒤를 다 읽어봐야 된다고. 세상 사는 이치로 갔어. 나봐. 아니, 다음번에도 틀리지 말아야지. 그럼 잘 봐. 세상 사는 이치를 찾았어. 그럼 눈이 어디서부터 가야 돼? 그 문장이 시작하는 곳이니까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요.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야.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요. 온갖 곳, 온갖 살림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거래. 길이 사람을 어디로 불러내서? 길이 사람을 어디로 불러내서? 밖으로 불러내서. 그럼 가봐.
4번에 내면의 길을 찾아내요. 틀렸잖아. 정답 4번. 밖으로 불러냈다며. 근데 여기서 내면이 왜 나와? 틀렸어.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이야. 자, 그 다음 또 나아가 있는 거 22번 가보겠습니다. 22번. 자, 빗대어 표현한 방식의 허다 밑줄 한번 가봐. 얘들아, 빗대어 표현한 방식을 뭐라 그래? 비유요. 자, 그럼 비유는 뭐가 있죠? 아, 이거 진짜 학기 초에 막 윤회적인 개념의 나비 효과 이런 거 봤을 거 아니야. 이거 비유가 뭐 있어, 이거? 얘 지규가 있고요, 또 은유가 있고요, 또 얘 의인법도 비유법이고, 또 환유법도 비유법이고, 또 대유법도 비유법이에요. 비유가 많아요, 종류가. 그러면 이 시는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의 뜻을 쫓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잖아. 그러니까 의인법을 썼으니까 비유가 들어있네. 그럼 1번 맞아. 1번 맞아. 자, 2번 가볼게.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야, 얘들아, 지금 여기 과거 회상 있어, 없어? 아니, 다 현재으로 썼는데 무슨 과거 회상이 어떻게 나와? 다 현재. 앉는다, 한다, 말한다. 이게 어떻게 과거 회상이니? 과거 회상 없어. 2번 치워. 3번, 영탄적인 오조 밑줄까봐. 자, 영탄적인 오조라는 건 1번. 일단 감탄사가 있어야 돼. 아니면 느낌표가 있거나. 아니면 3번.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어야 돼. 자, 대표적인 감탄형 종결어미는 뭐냐면 뭐뭐로 구나 뭐뭐리라 같은 거예요. 아니면 4번. 서리법이 있어야 돼. 그럼 빨리 봐봐라. 여기 나의 감탄사 느낌표 감탄형 종결어미 서리법 있어 없어? 어느 것도 없어. 그럼 3번 지워. 4번에 예스러운 종결 표현 거다 밑줄 까봐. 자, 예스러운 종결 표현 거다 밑줄 한번 까보세요. 자, 여기서 예스러운 종결 표현이란 건 뭐냐면 고전시가처럼 쓰기라고 써봐. 마지막 종결 표현을 고전시가처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나에는 다 뭐뭐 는다로 끝나. 뭐뭐 는다는 고전시가에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 고전시가 같은 표현이라면 자, 가나 중에 어느 거에 해당하는 거 빨리 봐봐. 가가 좀 더 고전시가 끝나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게 예스러운 말투예요. 가는 됩니다. 예스러운 말투. 나는 안 돼요. 땡. 5번. 계절감 있어 없어? 계절감 없어. 지워.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야, 나만 갖고 답을 나오는 걸 뭘 고민하고 했니? 아니, 나만 갖고 답이 나오는 거였잖아. 왜 고민했어 이거? 이런 걸 고민하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독서를 못 가지. 계속. 이해가 됐죠? 간결하게 풀어야 된다니까? 답 기준 마련하고 간결하게 풀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모의고사 풀다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이해가 됐어? 이거 뭐가 나와야 답이 되나요? 물어보면 되잖아. 이해가 됐죠? 그렇게 푸는 거야. 정답 1번이야. 예스러운 말투가 뭔지 알겠죠? 그죠? 다음에 나오면 틀리면 안 돼. 이거 평가원 시험지야. 우리 모의고사가 아니라. 평가원에서 이런 말을 쓴다고. 예스러운 말투란 말을. 졸라 애매모호하잖아. 근데 이거 다 고전시가처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22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20 봐라. 이것으로 22번, 23번, 26번 다 해결됐어. 이제 문제 3문제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시 갑니다. 자, 가시는 낯선 시예요. 야, 최대한 무슨 뭐 활용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낯선 시를 뭐 활용해야 되니? 지워버렸다. 그렇죠. 보기를 활용해야지. 자, 보기 한번 가보세요. 자, 갑니다.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호 가는 길에서 만난. 자, 금강산호 가는 길 밑줄 꺼봐라.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었어야 돼.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왜? 이게 뭐니까? 그렇지, 상황이잖아.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얘 금강산은 가는 길이야. 금강산 가는 길. 자, 길에서 만난 밑줄 꺼볼게.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다 밑줄.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했어. 즉 자연의 모습을 바라봤다고.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그 다음 밑줄 가볼게.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그 다음 밑줄. 그럼 얘들아, 정서적 교감을 드러냈다는 말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플러스잖아. 그럼 이 시는 결국 플러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시 내가 어떻게 있는가 봐봐. 잡아. 시험지니가 어떻게 생겼어? 시험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을 거 아니야?
낯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 읽고 다시 봐. 하나 읽고 다시 봐. 봐. 이게 감탄사야. 얘는 영탄적 표현 썼네.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첩첩한 산길에 괄호치세요. 어느 길? 아니 그러니까 첩첩한 산길이 어느 길이냐고. 예, 거기다 금강산 가는 길 쓰세요. 아니 시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설명 다 해줬는데. 금강산 가는 길이야. 인기척 끊기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는 한낮. 그 환한 골길에 괄호치세요. 그게 어느 길이라고? 금강산 가는 길이라고. 다음 밑줄 가볼게요. 다만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겨 왔더니라. 그다음 밑줄. 자, 금강산 가는 길에 무슨 생각이 뭐 했다고? 생각에 잠겼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생각에 잠겼대요. 그 다음 갑니다. 백화. 내가 한자는 어떻게 해서 알았니? 설마 이 백화를 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이 백화를 보고 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아니 한자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한자는 어디 보라 그랬어? 한자어를 해석할 때는 뭐 보라 그랬다? 한자어를 해석할 때는 어디가 좀 중요하다고? 뒤에 있는 글자가 중요하다고. 뒤에 있는 글자. 아니 다시 쓸게. 한자 해석할 때는 첫 번째 마지막 글자 해석하라고요. 근데 마지막 글자를 봤더니 죽어도 모르겠는 글자야. 얘들아, 꽃 화자는 이렇게 생기가 꽃 화자잖아. 이해됐죠? 꽃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꽃 아니야? 그러면 이 화자가 뭘까를 잘 들여다봐. 근데 모르겠어. 그럼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뭐를 확인하려냐면 부수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부수라는 건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여기는 글자가 있으면 글자에 왼쪽이나 대가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걸 부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 글자 봤더니 왼쪽에 뭐가 붙어 있어? 어이구야, 이게 붙어 있네. 야, 이 정도는 알지 않나? 아무리 내가 한자를 몰라도 이 정도는 알지 않나? 이거 무슨 글자야? 그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나무요. 백화는 나무예요. 그럼 나무 앙상한 사이란 건 뭐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산에 가니까 나무하고 나무가 서 있어.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돌이 되어 찢기우며. 밑줄 꺼볼게. 나는 총총히 외로움도 잊고 왔더니라. 그 다음 밑줄. 나는 총총히 외로움도 잊고 왔대요. 자, 외로움이 뭔데? 외로움이겠지. 외로움은 외로움이겠지. 자기 뭐를 잊고 살았다고? 외롭대, 외롭지 않대. 다시, 이거 외롭대, 외롭지 않대. 안 외롭대. 그럼 나 물어볼게. 왜 안 외로울까? 옆에 보기 보라고. 왜 안 외로울까? 자연과 교감하기 때문이겠죠. 아니, 써져 있잖아, 보기에. 자연과 교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괴롭지 않지. 왜? 내 친구는 누구니까? 자연이니까요. 이 자연이 내 친구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요. 이 지나가는 길이 외롭지 않아. 왜? 자연과 교감하고 있으니까요. 맞나요? 맞아요? 계속 가볼게.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한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에 깎여 날선 봉우리 훌훌훌 창찬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그럼 여기 나오는 날선 봉우리는 어디의 봉우리? 예, 금강산 봉우리요. 금강산이요. 금강산 가는 길이었잖아. 한종일 내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하는 바람소리. 9월 고운 낙엽은, 자, 고운 낙엽에 동그라미 쳐봐. 낙엽이 곱대요. 그러면 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기서 쓸쓸한 외로움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아름답다고 낙엽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 위에 호로록 낙화처럼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자, 동해안 어촌에 괄호 치세요. 어제 어디 있었어? 동해안에 있는 어촌에 있었어요. 이게 외금강 따라 올라갔네. 금강산은 외금강 따라 올라간 거야. 동해안에서 갔으니까.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이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으니. 바다의 별들에다 밑줄 겁니다. 그럼 어젯밤에 뭐 봤다고? 바다의 별들요. 그럼 그게 뭐겠어? 아름다운 자연이겠지. 이게 아름다운 자연일 거 아니야. 자연과 교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의 이 오늘 밤 산장이다. 오늘 밤 산장에 괄호 쳐봐. 얼어붙은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하리라. 자, 하늘에 지금 뭐가 있어? 하늘에 별들에 괄호 치세요. 오늘도 하늘에 뭐가 있다고? 별이 떴어요. 근데 여기서 쓸린다는 표현을 왜 썼냐면 나봐. 요건 내가 해석해 줄게. 이 마지막 구절을 이런 거야. 어젯밤에 나는 검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밝은 별들을 봤어. 오늘은 이 산에 와서 이 산장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어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별들이니까 아무것도 내 시야를 방해한 게 없었지. 오늘은 지금 뭐가 방해할까? 9월이니까 낙엽이 다진 아까 전에 듬성듬성한 백화나무. 이게 백화나무가 뭐냐면 왜 여러분이 왜 저기 저 시베리아 이런 데 가면 나무 자체가 하얀 껍질을 갖고 있는 이 뾰족 튀어나오는 그런 나무 본 적 있죠? 영화에서 막 펴펴펴펴 이렇게 돼 있는 거. 어? 그런 나무 본 적 있잖아. 그걸 백화나무라 그래? 근데 그게 꼭 뭐처럼 생겼어? 빗자루요. 낙엽이 다 떨어지니까 빗자루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한다고? 거꾸로 이렇게 보면 마치 밤하늘을 쓸고 있는 빗자루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하늘의 별들은 그 나뭇가지에 쓸리며 마치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봐. 봄이 되면 꽃잎이 마당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 꽃잎을 뭐 해야 돼? 빗자루 쓸어가지고 치워야 되잖아. 그러면 꽃잎을 쓰면 어떻게 돼요? 꽃잎이 바람에 확 날리겠지. 그럼 나 물어볼게. 꽃잎알이 떨어진 걸 빗자루로 쓸 때 그 막 흐트러지는 그 꽃잎이 보통 지저분해 보여? 아름다워 보여? 아, 이게 막 꽃잎이 막 떨어지면 야 벚꽃나무에서 벚꽃잎 막 떨어지면 너 뭐, 어우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니? 어? 예뻐 보일 거 아니야. 쓸 때 꽃잎 날리는 것도 예쁜 거야. 마치 저기는 별들이 빗자루를 쓸리는데 꽃잎처럼 흩어지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는 밤하늘에 총총이 떠 있었던 거고 오늘은 마치 빗자루에 쓸리면서 막 흩어지는 별자국 같다고 지금.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건 자연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 왜냐하면 주제가 뭔데? 자연과의 교감이니까요. 그러니까 글씨 봐봐. 자 여기로 가서 자 25번 갑니다. 1번 1년에서 아득히 왔던 일화를 반복하여 첩첩한 산길과 먼 삼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응하고 있다. 맞죠? 이안의 물소리에 흰돌되어 씻기우면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그래서 뭘 느낀다고? 자연과의 교감을 느낀다고? 자, 그 다음에 3번 3년에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선에 깎여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 이때 유구하다는 건 뭐냐면 아득하여 오래됨 이런 뜻이야. 여기에 오래여 삭은 장목들이니까 오래 삭은 장목들이니까 유구함을 느끼겠죠. 오래됨을 느끼는 거야. 오래됨. 오래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훌훌훌 쏴호르르 이거 뭐야? 음성 상징어요. 이런 음성 상징어는 다 풍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도 맞지요. 자 5번 동해안과 산장은 결국 별이라는 공통점으로 서로 연결되는 거지 공간이 대조되는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도 아름다웠고 오늘은 다른 의미로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5번. 자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그대로 21번 갑니다. 1번 가의 9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하. 얘들아 나봐라. 이 시는 이미 진작에 뭐 한다고 자연과 교감을 이루었지. 그래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으니까 고뇌가 심화되는 게 아니라 고뇌는 사라지는 거예요. 9월 다음 시어가 고운 낙엽입니다. 야 낙엽이 고운데 무슨 뭐 여기서 고뇌가 뭘 심화가 돼. 땡. 3번은 모르겠고 4번 가의 어젯밤의 화자는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시작하자마자 외롭지 않다고 써놨잖아. 이해됐어? 외롭지 않대요. 근데 뭘 외로워? 외롭기는. 3번 땡. 4번 오늘 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어? 야 고향에 대한 기억을 뭘 고향이 고자도 안 나와요 여기에. 4번 틀렸어. 5번 인기척 그친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기만 한낮으로 가봐. 갔더니 한낮 뒤에 다만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겨왔다니까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이 맞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일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1번 지우고 3번 지우고 4번 지웠으니까 2번과 5번 정도만 내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 2번과 5번 정도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이 시도 나봐.
여기는 이 시도 이연해 봤더니 백화같이 불리우며 가치가 나왔으니까 무슨 법? 직유법 썼으니까 22번에 1번 빗대어 표현한 방식이 맞는 거야. 자, 그럼 다 갑니다. 다른 수필 쉬워요. 나 물어볼게요. 이야기가 몇 개 있어, 여기는? 2개 이야기가 있지, 그지? 하나는 뭐?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건데, 사랑하는 여인 뭐 닮았어? 수선화 닮았대. 그래서 22번에 1번이야. 수선화에 비유했잖아요. 이해가 됐어? 수선화에 빗대어 표현했으니까. 자, 그래서 수선화인데 그 여자 어떻게 됐어, 지금? 얘 병 들었어요.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뭐 한다고 가슴에 병을 얻었습니다. 숨을 넘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한다고 점점 이걸 버려야 될 것 같다. 뭐 완전히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만나지 못할 상황이라는 건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 한다고 아주 흥겨운 가족의 명절날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거 맞지, 그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뒤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7번. 1번에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가 마치 수신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낀다. 맞고.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맞고. 3번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근데 육보름이란 말 갔더니 앞에 뭐라 써 있냐면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의 육보름 밤이니 이 두 사람이 육보름 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대조가 아니지. 그래서 대조가 안 되니까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이겠네. 뭘 대비시키기는. 당신도 좋아하고 나도 좋다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 4번에 부잣집의 이런 행동은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군. 그렇지. 기와장을 벗겨오는 게 도둑질이지 그게. 까잘까잘 깨득깨득은 뭐 한다고? 여기서 느끼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 맞네요. 2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대로 24번 갈게요.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에게 이야기라는 밤이지 재회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만나고 싶은 건 당신이 아니라 그 여인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당신과에 대한 재회는 아닙니다. 2번 틀렸고. 하지만 이 밤이 아직 셀 때가 안 됐다는 건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이니까 2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9번이에요. 맞죠? 다음 페이지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9번입니다. 이게 최인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파마늘 때문에 좀 이게 그렇긴 한데 31번의 보기가 아주 상세하게 잘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 보기만 잘 활용한다면 사실 여기는 29번 여기 지문에 대한 이해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나봐. 어느 날 밤부터 겨드랑이에 뭐가 느껴진다고? 고통이 느껴져. 파마늘이 자라고 있나 봐. 그래서 이 고통을 이겨내고 뜰밖에 나는데 그것도 뜰밖에 나가도 뭐 한다고 고통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그래서 뭐 한다? 그래서 담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담을 넘어가니까 뭐 한다고? 마치 뭐가 된 느낌이었어? 이 모든 게 뭘 의미한다 결국? 자유에 대한 의지였다고. 자, 지금부터 내가 어디 읽어볼 거냐면 10페이지의 중약 부분 줄거리 위쪽 가운데 도적놈처럼 뒤부터 읽을게요. 도적놈처럼 뒤부터 읽을게요. 갑니다. 나는 제 집에서 꼭 도적놈처럼 뜰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2달째를 접어들었을 때 밑줄 가볼게. 나는 견디다 못해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 다음 밑줄. 자, 나는 견디다 못해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상황이야. 담을 넘었어. 뭘 견디다 못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따끔거리고 손을 대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밑줄 가볼게.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그 다음 밑줄. 담을 넘어오니까 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29번에 3번은 맞는 말이야. 그만 봤잖아. 뜰에 있을 때도 뭐 한다고 계속. 따끔거리던 게 나오니까 나아졌다고. 그러니까 뜰에 있을 때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네. 그래서 3번 맞는 말이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얘들아 독자들이 누군데? 당신이요. 너요, 너.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이요.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하게 되는 시간이 밑줄 가볼게.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었다. 그 다음 밑줄.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는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밑줄 까볼게.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이는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대. 무슨 겨드랑이 파마를 잘하는 게 나봐. 읽는 순간 우리는 29번이 4번이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준수해야 될 그 페어플레이라는 게 뭔데? 통행제한이잖아. 야, 통행제한을 언제 시민이 정했어? 어디서 정했대? 거기 써져 있잖아. 관청이 정했다고. 다시 나와봐. 31번의 보기를 읽고 이거 읽었다면 이 통행제한이 결국 시대적 억압이라는 거 알잖아. 야, 시대적 억압을 무슨 시민이 왜 정하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을 골랐어야 돼. 이해가 됐어? 내가 이 얘기 하나 할게. 전에 한번 얘기했어. 문학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학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첫 번째가 주체와 객체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흔한 형태인 거예요. 즉 시민은 객체고 여기서 뭐 한다고? 관청이 주체인데 마치 객체가 주체인 양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정이나 순서 요런 거에 혼동을 줍니다. 과정이나 순서에 혼동을 준다. 그래서 반드시 과정은 이건데 이 과정을 뒤집어 놔요. 그래서 혼동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29번의 문제는 정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시민이 정한 게 아니라 관청이 정한 거예요. 시민은 그걸 따르기만 한 거야. 그래서 페어플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 됐습니까? 29번의 정답은 4번인 거예요. 자, 그럼 31번 가겠습니다. 31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에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산책이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끊어봐. 자,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본문 가서 확인하고 와야지.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야? 계속 밖으로 뭐 하게 됐다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밖으로 나가게 된 거니 그건 뭐라 그래서 보기에서? 자유에 대한 의지가 거듭 심화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 뒤쪽 얘기는 어디 있어야 돼? 보기에 있어야 돼. 그럼 다시 물어볼게. 3번의 쉼표 뒤쪽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그게 보기에 있는 말이야? 보기에서는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된 게 아니라 자유에 대한 의지가 점점 심화됐다며. 그럼 보기하고 선지하고 틀렸잖아 말이.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래서 3번이에요. 아니 쉬워. 생각할 거 없어. 앞말이 맞으니까 이번엔 뒷말이만 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보기의 뒷말이 틀린 거야. 왜? 보기에서는 여기서 자유에 대한 의지가 심화되었다 그랬거든. 망각된 게 아니라. 망각은 없는 말이잖아. 틀렸어? 정답 3번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될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왜 그 문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판단 알려드려.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데. 판단이 아니라 확인인 거예요. 확인. 자, 마지막 지문. 32번부터 34번의 이연보의 어부당과는 연계죠. 대신에 나에 있는 이 박인노의 소유정가는 비연계인데 박인노가 작가 연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34번 볼게요. 32번하고 33번은 풀어보시면 알아요. 뭐 틀렸으면 틀려도 안 되는 문제지만 틀려도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왜 답인지 알아요. 근데 34번.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봐라. 문학은 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상황이요. 보기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지문의 앞부분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자연친화만 나오면 왜 혼자 있는 거야? 나 지문 가보세요. 나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마침 부는 추풍 반갑게도 보이도다. 추풍이니까 언제야? 가을이요. 말술이 디나 다나스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놀이가 잤구나. 이거 두 줄 묶어봐. 그럼 얘의 상황은 술병을 메고 벗을 불러서 뭐 하고 있다? 놀러 가고 있어요. 누구 불러서 놀러 간다고? 친구요. 그러니까 5번에 벗들과 함께 한 거 맞지? 아, 어차피 5번에서 틀렸다고 생각한 친구들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한 거잖아. 가는 무조건 맞고요. 나의 그 구절이 찝찝해가지고 틀렸다고 했을 거 아니야. 고민했거나. 아니, 거기 명백히 써져 있는데. 그럼 다시 돌아갈게. 어디로 가냐면 11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푸른 물풀 위로 강풍이 짐짓이러. 강풍이. 강바람이죠, 강바람. 강바람이 짐짓 일어나 귀범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도다 연잎에 탄 신선된 듯. 연파를 해치고, 얘들 연파할 때 파자 보세요. 자, 한자는 뒷글자가 중요하다 그랬어. 파자가 요렇게 생겼네. 그러면 여기는 이 글자 뭐야 이거? 그럼 얘 어디 위에 있는 거야? 그렇지. 연파를 해치고는 물을 해치고 달 중에, 달 가운데 밤중에 돌아오니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화자는 처음에 배를 타고 있었고 계속 뭘 타고 있어? 배를 타고 있어. 그러니 34번에 2번. 흥치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계속 강 위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 산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자, 다시 삼각해. 자,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봐. 배를 타고 가고 있어. 앞산이 있었지. 근데 그게 뭐처럼 보인다고? 뒷산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배 타고 졸라 빨리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는 건 뭐 한다고? 산이. 뭔지 알겠어? 이랬단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는 옆에 써봐. 배가 빨리 지나감. 이런 뜻이에요. 배가 빨리 지나간 거예요. 산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여기는 화자는 어디에 있다? 배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문학은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됐어?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반드시 보기나 이 지문의 앞부분에서 상황을 잘 판단하고 가야 돼. 그리고 선지는 어떤 것도 네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것도 내가 야 이래 돼서 이런 거야라고 한 적 없잖아. 다 뭐 했어? 어디로 돌아가 봐. 어디로 돌아가 봐. 몇 번째 줄을 봐. 거기에 뭐가 있잖아. 이게 내 설명이야. 어차피 답은 다 지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해서 오는 겁니다. 참고로 부족했던 개념은 채워야 되겠지. 이해됐어? 부족했던 개념은 채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독서 이어서 할게.